면역력 관리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내 균형과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내 균형과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건강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과 효소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시죠.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장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체내 면역세포 70에서 80%가 장에 분포하여 면역체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육류 위주의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장 건강이 악화되면 치매, 암, 아토피 피부염,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등 장 건강이 내 몸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질병들을 예방하고 개선시켜주는 요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유산균. 요즘 시중에 유산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유산균 건강하게 먹는 법, 지금 바로 열시우전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유산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섭취입니다.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모든 유산균이 모두 장까지 살아서 가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의 사멸 수준이냐면 위산에 의해 90%가 사멸이 되고 또 소장과 대장을 지나면서 담즙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1%만 생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사중 코팅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과정 중 살아있는 균의 손실을 줄이고 위산과 담즙산에 강해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유산균 섭취 방법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섭취해야 합니다. 유산균이라는 것은 세균이죠. 세균은 살려면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아무 데서나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균이 잘 살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유산균의 먹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올리고당,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선택할 때 유산균이 먹이가 될 수 있는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를 해줘야 유산균이 장에서 서식하고 증식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건강한 유산균 섭취 방법 세 번째, 매일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섭취하기입니다. 유산균은 장내에 정착 시 3일 이후에 사멸되게 되는데 유산균이 정착해서 증식하기까지 계속 새로운 유산균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같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유산균 섭취 방법 네 번째, 식약처 안전마크 확인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정착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산균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제제를 권장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셔서 선택해주세요. 유산균 선택 방법 잘 보셨나요? 이 외에도 유산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모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루형과 캡슐형 둘 중에서 어느 형태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산균을 선택했을 때 위와 구강을 위해서 가루 형태가 좋습니다. 입냄새가 나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특히 가루로 섭취하시길 권장드리는데요.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입안에 유산균과 물을 함께 물고 있다가 삼키면 입냄새 완화에도 좋습니다. 입에서 생기는 냄새는 유해균들이 단백질을 만들면서 생기는 황화합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좋은 균만 보충해줘도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캡슐형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위에서 헬리코박터균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을 만나면서 효소와 유산균 내용물을 분비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을 제어하게 되는 것인데요. 장형 캡슐의 경우에는 위를 그냥 통과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제어가 어렵게 되어 가루형 유산균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과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 있고 위장과 십이지장 사이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괄약근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다 닫혀서 위장이 밀폐 후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 후에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시간 때문에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복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산균 잘 선택해야 장내 면역세포와 내 면역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이 유산균과 같이 면역력 상승과 노화를 방지해줄 수 있는 건강식품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효소의 생성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먼저 효소란 생체 내에 존재하여 물질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생체 촉매제입니다. 소화와 대사를 촉진해서 염증도 막고 면역력도 높이는 것도 효소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식품효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효소라는 것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생산량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효소량은 감소되게 됩니다. 20대에 최대량이 나오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40대인데 40대에는 체내 항산화 효소량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소는 늙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각종 암이라든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화뿐만 아니라 면역질환까지 유발이 되고 60대에는 20대의 10%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사라진 효소를 채우는 방법으로 식품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아무리 잘 섭취한다고 해도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분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식후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식사 전후 관계없이 섭취를 해주시는데 가루 상태의 효소를 그대로 섭취하셔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 우유 등에 섞어서 함께 섭취하시면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 지킴이. 오늘은 가루형 건강기능식품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산균과 효소 섭취하시고 면역력 챙기고 노화는 막아서 젊어지는 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